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A, B는 1, 2, 3, 4, 5, 6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해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X축하고 안 만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을 구하면 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음수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왠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겠냐면 이렇게 되겠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근데 의미가 없네 사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러니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죠. 쓰려면 이렇게 쓰시든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쓰시든지. 자꾸 섞어 쓰고 있네요. 네.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양변에 양의제곱근 씌운다라고 하면 절대값 처리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A-B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A-B는 뭐가 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2가 가능한 거죠. 이거 몇 개입니까? 5개죠. A가 1일 때 B가 2고 A가 2일 때 B가 3이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5개입니다. 이건 6개죠. 이건 다시 5개죠. 맞아요? 이거 아니고 1입니다. 예. 5개죠. 예. 그래서 16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별거 아니었고요. 예.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세는 문제인데요. 세는 문제인데 이거는 최단거리가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A에서 모서리를 뭐 2개 지나도 되고요, 3개 지나도 되고 뭐 이런데 아무튼 A에서 F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건 나열해서 푸는 문제가 맞는데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일일이 세는 건데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세려면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거죠. 자, A에서 갈 수 있는 게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어요. 근데 이 도형 자체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든 C로 가든 D로 가든 E로 가든 그 이후의 경우의 수는 동일할 것 같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죠? 그냥 A에서 무조건 B로 갔다 이렇게 세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A에서 무조건 B로 갔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뭐 곱하기 해도 크게 이익이 없어요. 가령 선생님 B에서 C를 가는, B에서 E를 가는 똑같으니까 또 2를 곱하고 B에서 C로 간다고 할까요? 이러면 이걸 따지는 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세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해도 되지만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세버렸다고요.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C 아니면 E 아니면 F죠. 이건 이미 도착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모서리 2개는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C로 갔어요. C로 갔으면 이제 C에서 어디로 갈 수 있죠? B로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D로 가든가 F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D로 가든가 F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D로 갔어요. D에서 어디로 갈 수 있죠? E로 가든가 F로 가든가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E로 가든가 F로 가든가 해야 돼요. E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반드시 F로 가야 되는 거죠. B로 못 가니까.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F가 끝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B에서 C로 간 걸 했으니까 E로 간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E로 간 걸 해보면 E로 갔을 때도 D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죠. D로 갔다고 하면 C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죠. C로 갔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F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해서 곱하기 1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F로 갔을 때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세야 되죠. 그래서 그냥 저는 곱하기 4만 할 거고 여기 그냥 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몇 개입니까? F의 개수만 세시면 돼요. 7개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7에다가 4를 곱해서 28개다. 이렇게 센다는 거죠. 알겠죠? 선생님은 이러한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B에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문제 스케일이 좀 작아지죠. 예,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해야 되기 좀 편해지기 때문에 이걸 잘 쓰시면 문제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충분히 해야될 수 있는 숫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다음 862번입니다. 그래도 B스텝은 쉬운데 B스텝에 비해 C스텝이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갑자기 확 뛰어요. 알겠죠? 현재 고2 수준인 것 같은데, 자, 요 B와 D 사이에 어떤 도로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변하겠죠. 근데 이걸 몇 개 놓는지를 맞추라, 이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추가해야 되는 도로의 개수를 그냥 편의상 X개로 잡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방법이 90개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단 거리 뭐니 이런 얘기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방법은 이거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가운데 놓인 도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D를 찍고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B를 찍고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건 몇 가지냐? 6가지죠? 그럼 이건 당연히 6가지겠죠? 동의합니까? 네. 이거는요, A에서 B로 가는 게 2가지인데 B에서 D로 가는 게 X가지인 거죠. X개를 놓는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니까 이건 4X입니까? 이해되시죠? A에서 C로 가는 게 3가지고, 그 다음 또 X 가지고 3가지니까 이건 9X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13X 더하기 12거든요? 근데 여기가 90이 한다, 이런 얘기죠. 맞냐? X가 얼마 나오냐면 6 나와요. 그래서 총 6개의 도를 놓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음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어려워하냐면, 이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잘 안 풀려서 풀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1번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2번 B와 D 문제가 오는데 얼척이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걸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몰라요.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저랑 같이 뭘 시도해 볼 거냐면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축소, 이걸 시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경우의 수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냐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은 친구들은 경우의 수를 적어서 잘 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잘 못 세는데 제가 학생을 되게 잘 세게 만드나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제가 보통 학생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걸 제가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저는 생각 못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여튼 그 친구들이 잘 알려주진 않으니까 항상 고3들이 가르쳐보면, 아, 이 새끼들 분명히 존나 못 썼었는데 왜 이렇게 잘 세지? 이런 느낌을 제가 늘 받거든요. 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5개의 색으로 칠할 건데 색을 중복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정 가운데 A는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죠. 그럼 학생들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구나. 그러지 마라. 그냥 골라. 그냥 골라서 색깔을 제가 이름을 지어서 1번색, 2번색, 3번색, 4번색, 5번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번색을 칠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허구만은 5개. 1, 2, 3, 4, 5 중에 제가 1을 마음대로 고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5를 곱해야 원래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짓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럼 문제가 작아진 거예요. 문제 어떻게 작아진 거냐면 이미 여기는 1번색이 칠해져 있는 거죠. 아시겠죠? 마찬가지 B도 그럼 색깔을요 1 빼고 다 칠할 수 있으니까 2, 3, 4, 5 칠할 수 있잖아요. 그냥 2를 칠해버려요. 대신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다시 이 문제 답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C는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3, 4, 5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그냥 3을 칠해버려요. 대신에 여기다 3을 곱해야 진짜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1도 아니고 3도 아니면 되니까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색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나누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마음껏 곱하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1번을 칠하든 2번을 칠하든 3번을 칠하든 4번을 칠하든 5번을 칠하든 여기 고를 수 있는 색이 4가지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2를 칠하든 3을 칠하든 4를 칠하든 5를 칠하든 여기에 쓸 수 있는 색깔이 3개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마찬가지 여기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1, 3만 아니면 되니까 얘가 2하고 4하고 5일 수 있죠.
근데 이게 2라고 하면 1이 돼서 이거의 색깔이 3개가 되고요. 이게 2가 아니고 4, 5라고 하면, 만약 4라고 해보잖아요? 그럼 2, 4, 1이 되면서 이 색깔이 2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색상의 경우의 수가 바뀌죠. 그러니까 마음껏 곱하기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괄호를 열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번 색을 칠했을 때를 가정을 해봐요. 그럼 2번 색을 칠한다는 건 경우의 수가 1개라는 뜻이거든요. 1개 곱하기. 맞아요? 그러면 2, 1, 2가 됐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예요? 3개인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처리하면 합의 법칙으로.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2 말고요. 2 말고 1, 3도 아닌 거면 뭐예요? 4, 5전. 그러면 4, 5 다고 쳐볼까요? 근데 4는 결정되는 게 아니고 4, 5 둘 중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를 곱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 1, 4가 됐으니까 여기 색깔 몇 개예요? 2가지인 거죠. 이렇게. 답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풀면서 인지하는 건데 항상 곱의 법칙은 곱하시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이걸 곱하면 이 다음 상황이 매번 가령 4를 곱했다고 하면 이 4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은가? 이걸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확인해 가면서 다르다 라는 걸 깨달았죠. 다르면 괄호를 열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게 420이 나와요. 알겠죠? 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아시겠죠?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경우의 수를 아주 잘 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다음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8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냐? 근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사실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자가 8개가 이렇게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 문제를 틀린 원인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의자를 먼저 놓고 생각하면 경우의 수 세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죠. 사실 경우의 수 문제는 극단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선생님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래요 달라요. 근데 답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거야.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설계해서 답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진짜 높아지면 그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접근하는 어떤 다양한 방식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걸 권장하진 않는데 이 순열조합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야만 이 문제는 이 문제와 사실 같은 뜻이지 이러면서 문제를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죠. 이걸 제가 문제 바꿔치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학생 3명한테 의자 하나씩 줄 거야. 그래서 니네 의자 들고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 의자 몇 개 남았죠? 5개 의자가 남았죠. 그래서 5개 의자를 여기다 그릴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학생은 의자를 들고 있습니다. 의자 이제 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야 니네가 여기 들어가. 단! 한 군데 2명씩 들어가지 마. 이런 끝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사람이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으니까 요 6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택해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6P3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문제 바꿔치기인데요. 문제 바꿔치기인데 이건 약간 저거 수준의 문제 바꿔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풀다 보면 점점점 수준 올라가면서 아 맞아 똑같은 문제지 이렇게 되거든요. 됐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뭐 수열조합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풀 때마다 학생들이 하는 반응은 이거예요. 아 선생님 풀면 참 쉬운데 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반응인데 저도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단연간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데이터가 누적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빠른 시간에 하시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시험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문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문제를 출력해 주든지 어쩐지 해서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도록 만들 강제로. 아시겠죠? 네. 자,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110번째로 큰 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데 큰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앞자리가 5이면 제일 크죠. 근데 총 숫자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나머지 5개의 숫자를 놔야하면 여기 몇 개냐면 5 팩토리알, 즉 120개거든요. 맞아요? 그럼 문제를 풀 수 없죠. 얘는 110번째를 물어봤으니까. 제 말 무슨 말 이해됩니까? 110번째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근데 뭐 약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5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이게 120개잖아요. 그러니까 11번째로 작은 수는? 이거 똑같은 말이죠. 동의합니까? 5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11번째로 작은 수는 2만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방금 생각한 거예요. 원래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게 총 120개인데 110번째 수면 이 오른쪽에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부터 헤아리면 10개, 11번째 거죠. 제가 물어보는 게. 그죠? 그러니까 5로 이게 일종의 문제 바꿔치기인 거죠. 5로 시작하는 수 중 11번째로 작은 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고요. 맞아요? 그럼 작은 수니까 5, 0 이렇게 가야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네모 해버리면 4팩토리얼 24개라서 또 문제 풀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5, 0, 1 이런 걸로 시작해야겠죠? 5, 0, 1 네모 하면 여기 몇 개예요? 3팩토리얼이니까 6개죠. 그죠? 그럼 5, 0, 2 네모 하면 12개 되니까 또 문제 풀 수 없죠. 맞아요? 그 다음 작은 수 하려면 뭐 해야 되죠? 5, 0, 2 다음에 5, 0, 2, 1 맞아요? 5, 0, 2, 1 하면 뭐 남았어요? 3, 4 남았어요? 그죠? 맞아요? 5, 0, 2, 1, 3, 4 5, 0, 2, 1, 4, 3 이러면 7, 8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숫자 이상하냐? 5, 0, 2 맞죠? 맞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세지 말고 아직 멀었으니까 네모로 할게요. 그럼 이게 2팩토리얼이니까 2개죠? 그럼 현재까지 8개입니다. 그럼 5, 0, 2 2는 안 되죠? 3 네모 맞아요? 여기 2팩토리얼 또 2개죠? 맞아요? 그럼 현재까지 10개입니다. 그럼 5, 0, 2, 4 하면 남은 게 뭐예요? 1, 3이에요? 맞죠? 그럼 1, 3 아니면 5, 0, 2, 4, 3, 1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니? 맞아요. 이게 여기까지 지금 10번째죠? 10개죠? 그럼 얘가 11번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제가 문제 바꿔가지고 거꾸로 접근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안 하고 고지고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고지고대로 풀어보면 이렇게죠. 5 네모 다음 120개 나오는 게 문제 못 푼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5, 4 네모 이러면 4팩토리얼이니까 24개입니까? 맞아요? 마찬가지 5, 3 네모 이거 하는 거죠. 이것도 4팩이니까 또 24개죠? 맞죠? 아직 한참 멀었어요. 110번째니까. 5, 2 네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4팩이고요. 그 다음에 5, 1 네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4팩이니까 이것도 24 이것도 24예요. 현재까지 얼마예요? 96인가? 맞아요? 맞잖아. 96이니까 여기다 또 4팩을 더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5, 0 하고 숫자를 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큰 수를 하고 있으니까 5, 0, 4가 있고 5, 0,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5, 0, 4 네모 이거 하면 이게 3팩이니까 6개고요. 현재까지 몇 개? 102인가요? 그죠? 마찬가지 5, 0, 3 네모 하면 여기 3팩이니까 6개 해서 여기까지 해서 몇 개입니까? 108개입니까? 맞아요? 거의 다 왔죠 이제? 110번째 찾고 있으니까 108개면 거의 다 왔죠? 네. 그럼 그 다음에 5, 0, 2겠죠? 5, 0, 2 하고 지금 큰 수부터 쓰는 거니까 4, 3, 1이 그 다음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바로 아래 건 뭐예요? 4, 1, 3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놈이 110번째 거다 라는 건데, 얘가 조금 더 쉽죠 얘보다. 그죠? 예.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풀이법이 있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했는데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좀 더 쉽게 센 것 같아요. 이런 건 자꾸 공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공유하고 뭐 이래야 서로 실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선생님 너무 불편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씨, 내가 알지만 야, 가만히 있어야겠다. 존나 귀찮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896번입니다. 896번. 요 조합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증명하시오. 라는 건데 증명해 볼게요. 알겠죠? 좌변을 변형해서 우변의 모양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변을 변형해서 좌변의 모양을 만들어서 증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증명을 좀 매끄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조합의 식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알겠죠? 자, NCR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NCR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서가 없는 경우의 수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순서를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순서가 있다고 치면 이게 뭐냐면 NPR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총 R개죠? R개 순서를 지우려면 이거를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R 팩토리얼. 같은 것인 순위에서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합의 기본이 되는 식인데, 근데 뭐도 알고 있냐면 요 NPR이라는 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 조합식이 뭐냐면 NCR은 N팩, R팩, N-R팩 이렇게 거든요. 맞냐? 자, 요거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R팩, N-R팩분 N팩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게 분자의 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분모의 팩토리얼입니다. 아니야? 그 다음에 얘 둘의 차, 사실 N에서 R을 빼는 거지만 차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NCR하고 NCN-R이 같다. 물론 이제 경우의 수의 어떤 의미 자체는 뭐냐면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개에서 버릴 거 N-R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가 같다 이런 뜻인데, 이 둘이 같다는 걸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게 NCN-R을 써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거 분자의 팩토리얼 맞아요? 이거 분모의 팩토리얼 맞아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면 R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이 순서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사실 우리가 뭐예요 이게? NCR이라는 거죠. 그죠? 이 같다는 걸 수식으로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저 공식 앞에 있는 거 분자의 팩토리얼, 뒤에 있는 거 분모의 팩토리얼, 근데 분모에는 둘의 차 팩토리얼 하나 더 붙는다. 이렇게 포맷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의 우변을 제가 써볼게요. 알겠죠? 그럼 N-1CR 더하기 N-1CR-1 이게 되겠죠? 맞냐? 자, 써볼게. 이거 뭐가 되냐면 첫 번째 거는 N-1 팩토리얼 있어야 되고요. R 팩토리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에서 R을 빼는 거니까 N-1-R 팩토리얼 이게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죠? 이거 더하기 두 번째 거는 N-1 팩토리얼이 있어야 되고 R-1 팩토리얼이 있어야 되고, 둘이 빼면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맞아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이 둘의 분모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더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통분식으로 할 건데, 통분하려면 제가 봤을 때 분모를 뭘로 맞추는 게 좋냐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부족해요? N-R이 한 개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R 하나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도 N-R을 곱해야겠죠. 동의하시죠? 여기는 뭐가 부족하냐면 얘가 R팩이 되니까 R이 부족하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R팩
n-r 팩 하고 n-1 팩토리얼 곱하기 n-r 이게 되고요. r 팩 n-r 팩 하고 n-1 팩토리얼 곱하기 r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죠? 얘 지금 보시면 공통유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r 팩 n-r 팩토리얼 하고 공통유수가 n-1 팩토리얼이고 나머지 더하면 뭐 남죠? n 남죠. n을 곱해버리면 분자가 그냥 n팩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NCR이죠? NCR이에요. 아시겠죠? 네. 증명을 이렇게 하시면 뭐 어렵지 않고요. 하나만 더. 저 공식 자체를 외우고 계시면 더 편리한 점이 많아요. 더 편리한 점이 많은데 근데 이거 외우라고 하면 학생들이 엄청 혼동한다고. 엄청 혼동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NC, R-1인가? 막 이렇게 막 엄청 혼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입니다. 알겠죠? 1번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조 아시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2번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특정한 한 개를 반드시 배제하고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3명 중에 제가 2명한테 사탕 줄 건데 한 명 되게 주기 싫어요. 알겠죠? 그래서 3명 중 2명 뽑는다면 3C2잖아요? 근데 얘를 안 줄 거야. 그럼 일상적으로 얘를 안 뽑는 거 정말 2C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세 번째는 서로 다른 N개 중 특정한 한 개를 반드시 이번엔 뭐예요? 포함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을 수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무조건 줄 거야. 얘한테 무조건 줄 거니까 내가 사탕 2개 있는데 얘한테 이미 하나 줬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은 2명 중에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n-C, R-1이 되는 거예요. 근데 NCR이라는 상황은 특정한 한 명한테 반드시 주거나 안 주거나 2개로 분할돼요. 얘한테 주면서 안 줄 수는 없어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 더하기 이것이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상황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의 수와 이거의 경우의 수의 합은 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식을 쓰면 좀 느리지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외우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까먹어요. 알겠냐? 예. 그래서 기왕 외울 거면 이 내용을 이용해서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1부터 20까지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택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정수의 분류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예. 어떤 접근을 할 거냐면 자 어차피 홀수잖아요. 1부터 20까지 되어있지만 맞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1하고 그죠? 3하고 5하고 7하고 맞아요?
9, 11, 그 다음에 13, 15, 17, 19 이렇습니까? 맞아요? 지금 제가 숫자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죠.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그지? 이 차이가 뭐야, 그냥? 차이가 뭡니까? 민정이 얘기해봐. 맞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 수예요? 1인수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수예요. 근데 이 중에 두 수를 더했는데 4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끼리 두 수를 더해봐야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애들끼리 두 개를 더해봐야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하고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뽑아서 더해야만 4의 배수가 가능한 거죠. 맞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52, 51이죠. 1 곱하기 51 해서 25가 될 것 같은데. 답 좀 봐줘요. 내가 답을 안 적어놨, 아니, 답 적혀있는데 25 맞네요. 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수의 분류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상문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그 정수의 분류가요, 이 문제 저 문제 되게 쓸 데가 많거든요. 되게 쓸 데가 많은데 교육과정이 정식으로 알려주진 않으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일일이 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니까. 근데 사실 25개면 세만하죠? 그때 불행히도 뭐 1부터 100까지 홀수 중 이랬으면 이제 좀 안 세만 하겠죠? 그죠? 예. 넘어가고요. 이 문제 별표 좀 쳐놔봐. 이 문제 왜 별표를 쳐놓으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늘 질문하는 문제고요. 알겠죠? 네. 심지어 두 번째 풀면 한 번 더 질문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 틀려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 3번, 4번 물어보고 이게 진짜 알겠어요. 이거 학교 시험 똑같이 나와도 틀려오는 그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이 제가 풀어볼 텐데 아마 풀이 방법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나중에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니까 좀 눈여겨보세요. 제가 뭐 하는지. 일단 서로 다른 5켤레 구두 10짝 중에 4짝을 택한다는데 켤레하고 짝이 있는데 이 짝이라는 것은 낱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5켤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총 10족이 있는 거죠. 10짝이 있는 거죠. 그냥 하나씩 있는 거야. 발 하나에 맞는 거. 걔도 10개가 있는 거고 이걸 켤레 입장에서 보면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럼 짝이 맞을 한 켤레는 켤레 단위로 뽑아도 되죠. 그래서 얘를 5C1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5C1이라는 건 사실 5를 곱했다고 보면 되고 그냥 한 켤레 니네가 뽑았다고 치고 문제 축소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짝이 맞는 한 켤레는 이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한테 몇 개의 신발이 8짝이 있죠. 8짝 중에서 2짝만 뽑으면 돼요. 이미 2짝 뽑았잖아요. 맞아요? 8짝 중에서 2짝을 뽑으면 돼. 이제 짝이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8짝 중에 2짝을 뽑다 보면 우연찮게 짝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려 그냥. 8개에서 2개 그냥 빼. 짝 안 맞게 빼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짝이 맞는다고 하면 그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죠. 4켤레 남았으니까 빼기 4.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20 나오거든요. 이 문제 왜 이렇게 자꾸 틀리고 학교 시험 나오면 또 틀리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학생들이 자꾸 틀려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알겠죠? 올해도 이거 내면 틀리겠지. 거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올해도 이거 내면 틀리겠지. 네. 그래서 제가 별표 쳐놓으라고 했고요. 반드시 맞춰오시기 바랍니다. 와,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신발 물론 있잖아요. 있지. 맞았어? 틀렸어요. 거의 이런 반응인데. 아시겠죠? 네. 다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에서 A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정역이 A, 공역도 A. 그러니까 이렇게잖아요. 근데 F1이 7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대1이고요 2가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제 여기 2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들이 3을 골랐어요. 그럼 F3은 어찌해야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F3이라는 놈은 1, 2, 3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쟤또 3부터 하니? 2부터 하면 되겠지? 자, 2라고 하면 2는 어디로 갈 수 있죠? 2 아니면 2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근데 3은요? 2 아니면 2 아니면 3이 아니라 2가 이미 하나를 먹었잖아요.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3도 여전히 몇 개예요? 2가지인 거예요. 그럼 4도 2가지겠죠? 5도 2가지겠죠? 6도 2가지겠죠? 7은 1가지입니다. 왜냐면 7이 이미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개예요? 2의 5제곱 3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 같은 간격으로 여기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의 점이 있을 때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어요.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이죠. 그러니까 점 2개만 고르면 되거든요. 총 몇 개의 점이 있다고요? 12개의 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12C2 아마 이게 66일 건데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맞아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문제는 이 라인에서 내가 이렇게를 고르든 이렇게를 고르든 똑같은 직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좀 제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4개짜리 상황은 여기 하나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3개를 빼는 건데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 4C2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3개짜리 상황 몇 개인지 세볼게요. 3개짜리 몇 개입니까? 3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맞죠? 8개입니다. 아시겠죠? 8개예요. 그래서 8개의 3C1을 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답이냐?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3C를 다 빼버렸죠. 근데 이거 한 개씩은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8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귀찮아서 다 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멀쩡하게 세는 맥히성이 맞아요. 12C2 마이너스 3 곱하기 4C2를 하는데 여기에서 3개를 빼고 빼는 거죠. 3개는 세야 되니까. 맞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8 곱하기 3C2를 하는데 8개는 빼고 빼는 거죠. 이렇게 세는 게 맞겠죠? 하나씩은 세야 되니까.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들이 다 어떻게 푸냐면 일단 다 빼 임마. 나중에 더 하잖아. 개수 보고 더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 많이 씁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워도 되죠? 똑같은 문제 아닌가 이러면? 똑같죠? 답 내봐요. 삼각형에서 다른 문제입니까? 삼각형을 뭐로 시작하면 되겠냐? 16C3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의지야 못 빼야 돼? 이런 거 4C3 빼야 돼요. 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4C3이 몇 개예요? 4C3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죠? 그래서 10개의 4C3을 빼야 되죠. 3C3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4개. 맞아요? 그래서 4개의 3C3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여기다 14 이렇게 쓴 새끼들인데 이거 쓰면 안 된다. 아까는 걔들이 직선이었으니까 세는 건데 이건 삼각형이 아니잖아. 이렇게 3개 뽑으면 삼각형입니까? 아니죠. 이건 다시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요 앞부분만 계산하시는 게 답이죠. 앞에 문제하고 차이 나면 이게 차이예요. 아시겠죠? 계산하시면 이게 숫자는 좀 크게 나와. 560-40-4 해서 516이 답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뭐 경우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기호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됐나요? 넘어갑니다. 다음, 평행한 직선으로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것도 약간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니까 풀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평행선이 이렇게 기분 탓입니다. 평행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쪽으로 4개 있고요. 이쪽에 3개 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걸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평사는 평행선 중에 이거 2개 고르고 이거 2개 골랐다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평사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요 가로축 평행선 4개 중에 2개를 뽑고, 왠지 이건 세로로 부르면 좀 그런데 아무튼 비스듬한 요 사선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곱하기 하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n개하고 n 플러스 2개도 뭐 똑같겠죠?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요? nc2 곱하기 n 플러스 2c2 이게 되겠어요? 요게 지금 210이다 이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요 2 난 놈은 나누기 2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4를 곱하게 되면 여기 지금 곱으로 다 처리할 수 있죠? n, n-1,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맞아요? 그러면 요 왼쪽이 뭐 4개의 곱이냐면 n-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고요. 오른쪽은 210을 4배 하니까 840이 되는 거죠. 근데 840을 어떻게 잘 찢어보시면 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매칭되니까 n은 얼마다? 5다. 이거 절대로 4차 방정식 풀고 있으면 안 된다. 자연수잖아. 알겠지? 진짜 막 되게 유도리 없는 친구들 이거 진짜 다 전개해가지고 막 4차 방정식 풀고 있는데 그렇게 답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당한 숫자의 곱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다 전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10명이 차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건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가 곧 운전자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전자를 배치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이미 운전할 놈 정해져 있고 운전할 차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마주하게 된 거냐면, 이것도 일종의 문제 바꾸기인 거죠. 네.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냐면 4인승 차가 이렇게 3대가 있는데 평상 4인승, 여기 이쪽이 운전석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탈 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사람이 구분된다, 차가 구분된다, 차의 이름이 있다.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10명이 나눠 타는데 이미 운전자 3명 빠졌잖아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그럼 7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명이 다 한쪽으로 갈 수는 또 없어요. 왜냐면 최대 3명까지 밖에 못 가니까. 그럼 이 7을 나누는 건데, 이 7을 나누는 기법이
3 더하기 3 더하기 1로 나눌 수 있죠. 혹은 3 더하기 2 더하기 2로 나눌 수 있죠. 더 있냐? 민정아 더 있냐? 없는 것 같죠?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죠? 선생님 2 더하기 3 더하기 2는요? 아니 그건 순서 고려하지 말고. 아시겠죠? 없죠 이거. 숫자 달라지는 거 없죠? 그러면 이 7명 이렇게 할 거야. 3명, 3명, 1명 나누는 방법을 쓰는 이게 조편성이죠?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아시죠? 기억이 많이 안 나는군요. 자, 조편성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조편성을 정리할 건데 이게 지금 그냥 뭔데 뭐 똑같아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3명, 3명, 1명 나누는데 제가 이 1명부터 하는 이유는 계산이 더 쉬워요. 7C3보다는 7C 계산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7명, 이제 6명 남았으니까 6명 중에 3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남은 3명 중에 3명 뽑는 건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보통 기계적으로 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뭐 때문에 쓰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 확인해야 되거든요. 여기 아니다. 자, 잘 봐. 조를 편성한다. 그러면 1명, 3명, 3명으로 조를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1명짜리 조면 너 무슨 조야? 이랬을 때 나 1명짜리 조야. 이러면 남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명짜리 조는 사람의 숫자가 곧 조의 이름이 돼요. 즉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근데 3명짜리 조가 2개 있으면 너 무슨 조야? 나 3명짜리 조야. 와 나도 3명짜리 조인데 우리 같은 조인가? 아니 다른 조야. 구분이 안 되잖아요. 즉 조원이 3명이라는 것은 조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분이 되는 조고 얘는 구분이 안 되는 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곱해서 세고 있다는 것은 곱의 법칙은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이 두 아이를 순서가 있는 것처럼 치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럼 순서를 지우려면 이 조가 2개죠? 이 2개의 조의 순서를 지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할 수 있지만 여기 2와 여기 2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2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좀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얼마 나오죠? 7 곱하기 얼마냐? 20 2로 나눌 거니까 10이냐? 많이? 21이고 5냐? 많이? 175냐? 내 말 듣고 있냐? 제 말 듣고 있어요? 제 말 맞죠? 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냐면 그냥 사람의 그룹이 형성됐을 뿐이거든요. 그럼 이 그룹을 차에 타시오라는 얘기니까 이 그룹을 세워놓고 야 가서 차 태! 이러면 되죠. 그러면 서로 3개의 승용차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숫자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답은 뭐가 되냐면 175 곱하기 3 팩토리얼 해서 10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위쪽까지의 풀이를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7명을 3명, 3명, 1명으로 분할하고 3명, 2명, 2명으로 분할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에 태우는 행위를 분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할과 분배 문제다 라고 유형을 지칭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토너먼트에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고요. 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많은 수학생이 다 맞출 거예요. 알겠죠? 맞출 거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자, 9개의 팀이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수록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세요, 일단? 이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쪽에 있는 조하고 이쪽에 있는 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5명, 4명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 여기도 조가 다르죠? 그럼 5명을 또 3명, 2명 나눠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조가 다르죠? 그럼 4명을 2명, 2명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가 다르죠?
그럼 3명을 1명, 2명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편성을 그냥 연달아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접근할 겁니다. 1, 2, 3, 4. 아시겠죠? 자, 식 써볼게요. 식 써볼게요. 그러면 9명을 5명, 4명이 첫 번째죠? 그러면 9C4 곱하기 5C. 5! 여기 첫 번째입니다. 맞아요? 예. 네. 자, 두 번째는 5명을 3명, 2명 나누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5C2 곱하기 3C3.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잖아요. 이거 한 명 뽑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3명 중 한 명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3C1이라고 쓸게요. 물론 이것도 3C1 곱하기 2C라고 쓸 수 있겠죠? 맞냐? 그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명을 2명, 2명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4C2 곱하기 2C2 이라고 끝내면 안 되고 2 같네. 곱하기 2 팩토리얼분의 1.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할 수 있겠냐? 그냥 저편성을 뭐 여러 번 연달아 하는 거예요. 네. 별다를 게 없어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 연습도 잘 하셔야 돼요. 사실 고1 수준에서 어떤 짓을 할 수도 있냐면 이 식 다 썼는데 계산 틀리게 유도하는 숫자가 꽤 큰 경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수학생이 낸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몇 개 되게 내버리면 돼요. 그럼 충분한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힘들게 구해가지고 막 답이 14,000 얼마 나왔는데 그 다음 게 23,000 얼마고 막 이런 게. 그리고 약간 불안 요소도 커져요. 숫자 너무 커지면 아씨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으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도 계산도 잘 하기 싫고 좀 잘 못하긴 한데 하기도 싫어해서 대부분 여기까지만 쓰고 이제 문제 답을 적어주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끝까지 계산하셔가지고 숫자가 맞게 나온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딱 쓰고 다 봅니다. 칙 맞구만. 그만 풀어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